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기 위해 기록적인 시간에 백신을 제공할 것으로 전했습니다. 오늘부터 뉴욕의 식당과 술집, 체육관의 제한 조치가 시행됐습니다. 미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연일 새 기록을 쓰고 있습니다. 뉴저지주에서 지난 10일까지 접수된 우편 투표 용지가 440만 표에 달하면서 역대 최고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뉴욕주 피트니스 멤버십을 쉽게 취소할 수 있게 됐습니다. 모더나가 이달 말 코로나 백신의 3상 임상 시험의 첫 번째 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 집같이 편안한 은행 뉴 밀레니엄 뱅크가 뉴저지 클로스터와 뉴욕 플러싱에 새로운 지점을 오픈하였습니다. 클로스터 570 피어먼트 로드와 플러싱 141 노던 블러바드에 위치한 새 지점에서 모든 금융 업무와 혼무 기지 상담도 함께 해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 9 이창환입니다. 11월 13일 KBTV 뉴스 9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오후 4시경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 자리에서 기록적인 시간에 백신을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앤드루 코모가 연방정부의 백신을 신뢰하지 않으며 뉴욕은 제외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오퍼레이션 워스피 관련 기자회견에서 뉴욕주에는 백신을 바로 공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쿼모 주지사가 백신의 출처에 대해 신뢰하지 않고 있다며 백신에 대한 신뢰를 검토하고 분석하면 백신을 뉴욕 주민들에게 공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쿼모 주지사의 요양원 관련 사건을 언급해 비난하면서 주민들에게 바로 백신을 투약할 준비가 안 된 주에 백신을 보급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앤드루 쿼모 뉴욕 주지사가 백신을 받을 준비가 됐을 때 연방정부에 요청해야 뉴욕으로 보급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퍼레이션 워스피드의 먼셉 슬라 박사는 기자회견에서 6개의 백신 중 4개의 백신이 3단계 임상시험 중이라고 말하면서 12월에 2천만 개의 복용량이 준비되어 있을 것이고 그 뒤 매달 2,500만에서 3천만 개의 복용량이 준비되어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국에서 8일 연속으로 하루 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 1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뉴욕의 재봉쇄가 시행됐습니다. 앤드루 쿼모 뉴욕 주지사의 코로나19 강화 조치에 따라 오늘 10시부터 식당과 술집의 실외, 실내 식사는 금지됩니다. 다만 10시 이후에는 포장 음식 픽업 및 배달만 가능합니다. 또 사적인 실내 및 야외 모임의 최대 허용 인원도 10명 이내로 제한되며 체육관도 오후 10시에 문을 닫아야 합니다. 쿼모 주지사는 감염 경로 추적 끝에 심야 모임의 감염 확산이 주 경로로 밝혀졌다며 이와 같은 제한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빌 드 블라시오 뉴욕시장은 트위터에 만일 감염의 확산 속도가 계속 증가할 경우 뉴욕시의 공립학교는 휴교하고 학생들은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미국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쏟아져 나온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양성률과 입원 환자 수도 크게 증가하고 있고 신규 확진자 수는 연일 새 기록을 쓰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과 유럽 등을 중심으로 겨울을 맞이하는 북반구는 기온은 떨어지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기승을 부릴 것이라며 공포의 겨울이 왔다고 우려했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추적 프로젝트가 밝힌 12일 기준 미국의 양성 판정 비율은 8.7%, 지난 여름철의 최대치였던 7.9%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현재 누적 환자 수 1,060만 명을 넘어 세계 최고 수준이며 3일 연속 신규 환자 발생 건수는 최다 기록을 다시 세웠습니다. 미 존스 홉킨스 대학 통계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어제 하루 15만 3,496명의 신규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존스 홉킨스대 집계를 기준으로 통계 작성 후 최대치이자 미국에서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정점을 찍었던 6월과 7월 당시 77,259명의 약 2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또 이로써 열흘 연속으로 신규 환자가 10만 명을 넘어섰고 이에 따라 일주일간의 하루 평균 신규 환자도 역대 최고치인 13만 1천 명으로 올라갔습니다. 12일 집계된 사망자 수는 919명으로 그나마 사망자 수가 아직 기록적인 수준에 들어서지 않았다는 점은 다행이지만 확진자의 증가가 통상 2주에서 3주의 시차를 두고 사망자 증대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는 평가입니다. 이 가운데 휴일이 다가옴에 따라 각 주정부들은 확산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으로 자체적인 새로운 조치를 내놓고 있으며 또 다른 락다운 파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어제 누적 환자가 100만 6천여 명으로 집계되면서 텍사스주 다음으로 누적 환자 100만 명 문턱을 넘은 두 번째 주가 되었습니다. 유타주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병원들이 전례 없는 긴장 상태에 놓여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인 시카고는 30일 동안 가정 내 체류 권고안을 발표하며 집 밖에서 비필수적인 활동을 제한하고 추수감사절 여행을 재고할 것을 촉구한 상태입니다. 오하이오주, 일리노이주, 메릴랜드 주지사는 주민들이 이 질병에 대해 더 큰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다시 한번 더 엄격한 주 전체 셧다운을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위기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전 세계 누적 확진자 수는 2천만 명이 3천만 명이 되기까지 38일이 걸렸지만 이후 3천만 명에서 4천만 명이 된 것은 32일, 4천만 명에서 5천만 명이 도달한 것은 20일씩으로 1천만 명씩 불어나는 기간이 갈수록 짧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자문위원 한 명이 4주에서 6주간 봉쇄 전망을 언급한 것은 이런 심각한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이클 오스터홀름 미네소타대 전염병 연구센터 소장은 야후 파이낸스와의 인터뷰에서 백신이 승인돼 보급되기 전까지 4주에서 6주 정도 가게들이 문을 닫고 관련 종사자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면 코로나19 팬데믹을 통제할 수 있고 경제도 살릴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바이든 당선인은 어제 전국적 봉쇄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분명히 말하였고 경제가 아닌 바이러스를 봉쇄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지역별로 선별적 방식을 고려한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저지주에서 지난 10일까지 접수된 우편 투표 용지가 440만 표에 달하면서 역대 최고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전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저지주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약 650만 명에 달하는 뉴저지주 유권자 중 72%에 달하는 440만 표가 10일까지 접수됐습니다. 11일부터는 집계에 포함되는 현장 투표를 포함하면 총 투표수는 더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버겐 카운티 선관위에 따르면 10일까지 가장 많은 우편 투표 용지가 접수된 카운티는 총 47만 2,961표로 버겐 카운티였습니다. 또 가장 높은 우편 투표 참여율을 보인 카운티는 헌터든 카운티로 약 9만 8천 표였습니다. 각 카운티 선관위는 10일까지 도착한 우편 투표 용지 중 우편 소인이 3일까지 찍힌 우편 투표 용지에 한해 유효표를 인정해 우선적으로 개표했습니다. 또한 모든 우편 투표 용지에 대한 개표를 완료한 뒤 11일 이후부터 현장 투표를 개표하기 시작했으며 20일 이후에 공식 발표될 예정입니다. 처음 우편 투표를 진행하는 선거다 보니까 그리고 또 올해 대선이면 또 이 투표율이 높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한테 우편 투표를 활성화해드리면서 이런 작은 문제들이 많았지만 하지만 저희가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거는 저희가 그 선거를 앞둔 마지막 주까지는 저희가 직접 국회의원들 오셔갖고 또 투표용지를 재발급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서비스도 제공해 드렸어요. 아시다시피 그 코로나 때문에 저희 건물은 닫혀 있었지만 그 유권자들 오신 분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저희가 또 건물 안으로 모셔서 또 투표용지를 발급해 드리는 등 저희가 한 분의 유권자들이 끝까지 투표할 수 있도록 그 도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투표율이 또 높았다는 얘기를 듣고 또 저희가 일이 잘 했다는 거. 뉴저지주에서는 버겐 카운티를 중심으로 10명이 넘는 한인 후보들이 각 타운 시의원 선거에 나선 가운데 팰리세이드 파크에서는 박재간 후보가 44.49%의 득표율을 얻고 있으며 당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포트리에서는 재선에 도전하는 폴륜 시의원이 34.62%의 득표율로 1위를 달리고 있어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리지필드에서는 무소속으로 시의원 선거에 참가한 사라김 후보가 18.13%의 득표율로 3위에 올라 있습니다. 잉그루드 클립스에서는 박명근 후보가 28.14%의 득표율을 보이고 있어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또 노르드 시의원 선거에 나선 김봉준 후보는 1,595표로 2위에 올라 있지만 1위인 애니 하우스만 후보와는 17표 차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뉴욕주의 경우 공식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 28일까지는 뉴욕주 선관위의 결과를 전달해야 합니다. 뉴욕주의 경우 우편투표 총 150만 표에 달하는 우편투표 용지를 지난 9일부터 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뉴욕시의 경우 10일까지 접수된 우편투표 용지는 71만 3천 표에 달했습니다. 특히 한인 밀집 지역 선거구 현장 투표에서는 연방하원 3선거구 탐 수오지 의원과 뉴욕주 하원 26선거구 에드워드 브라운스타인 의원의 역전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최명진입니다. 뉴욕주 피트니스 센터가 전화나 이메일, 우편 등을 통해 멤버십을 취소할 수 있게 됐습니다. 11일 앤드루 쿼모 뉴욕 주지사는 피트니스 센터 회원 멤버십 취소를 간판하고 쉽게 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안에 후원한 브래드 홀맨 민주당 상원의원에 의하면 법안은 3개월 후에 효력을 발휘하며 피트니스 센터나 헬스클럽 등 체육관에 가입한 회원들이 멤버십을 취소할 때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전화번호나 이메일, 우편 등 간단한 옵션을 제공합니다. 또 멤버십 가입 후 매년 자동 갱신과 관련해 회원이 관련 약관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계약 조건 등 상세 정보를 제공하며 회원의 동의 없이 의무로 카드를 청구받을 수 없다는 등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일부 회원들은 일정 기간 무료 멤버십 등에 가입한 뒤 취소 관련 상세 규정을 이해하지 못해 계약 해지를 하지 못하거나 일정 금액의 위약금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해 불만이 많았었습니다. 한 자료에 따르면 일정 기간 무료 멤버십만 이용하려고 가입했던 회원의 59%가 결국 회비를 지불했으며 지난 10년간 멤버십 자동 갱신으로 인해 회원이 지불한 회비는 13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뉴욕 스포츠 클럽과 여성 전용 헬스클럽인 루시오 로버츠가 코로나19 사태로 시설을 폐쇄한 기간에도 지난 3월부터 줄곧 회원들에게 회비를 부과해 지난달 이들 두 회사는 뉴욕 검찰총장 르티샤 제임스에 의해 기소당했습니다. 또 이들 클럽은 타운 스포츠 인터내셔널 소속으로 9월 14일 파산 신청한 바 있습니다. 화이자에 이어 또 다른 미국의 백신 제조업체인 모더나가 이달 말 코로나 백신의 3상 임상 시험의 첫 번째 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스테판 벤슬 모더나 CEO는 모더나가 11월 중 1차 분석 결과를 낼 예정이며 결과가 긍정적이면 11월 달 안에 긴급 사용 승인도 가능할 것이고 승인될 경우 연말까지 2천만 회분을 생산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11일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에 따르면 모더나가 일주일 내 코로나 백신에 대한 3상 임상 시험의 첫 번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모더나도 화이자와 비슷한 결과를 내놓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했습니다. 모더나 백신이 화이자와 비슷한 mRNA 방식의 백신이기 때문에 효능도 비슷할 것으로 추정되며 예방 효과가 89%에서 96%가 될 수도 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날 모더나의 주가는 미국 나스닥 시장에서 전 거래일보다 8.40% 급증한 82.44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앞서 모더나는 개장 전 11월 말 자사 코로나19 백신의 첫 번째 효능 분석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제약사 화이자와 공동으로 백신을 개발한 독일 바이오엔테크의 우구르 사인 CEO는 자사의 백신으로 바이러스를 박멸할 수 있다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지난 9일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는 자사 백신 3상 임상에서 참가자 94명을 분석한 결과 예방률이 90%가 넘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사인은 실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개발 중인 백신이 인간의 면역 체계에 충분히 효과를 발휘할지 확신하지 못했지만 이제 백신이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KBTV 뉴스 최명진입니다. 뉴저지 한인 밀집 지역인 레오니아에서 하룻밤 사이에 차량털이 용의자 3명이 체포됐습니다. 체포된 용의자 마이클 코글리는 리즈필드 거주자로 절도 미수 및 마약 소지 혐의로 버겐카운티 구치소에 이송된 후 풀려났습니다. 또 다른 2인조 용의자로는 맨해튼 거주자인 18세 매니 피나 가르시아는 절도 및 마약 소지 혐의가 적용됐으며 브롱스 거주 17세 남성은 청소년 비행 고발이 이뤄졌습니다. 10일 뉴욕 한인회가 지하철에서
71세 남성을 구한 한남수 씨에게 의로운 한인상과 위로금을 전달했습니다. 뉴욕 한인회에 따르면 한남수 씨는 지난 7월 5일 오전 7시 25분에 7번 전철 내에서 71세 남성을 대상으로 칼과 가위를 들고 휘두르던 가해자를 제압하다 흉기에 손목이 크게 베이는 부상을 입어 아직까지도 병원에 다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CC 영필푸스 네트워크 소속 학생들이 감사의 계절을 맞아 오는 12월까지 불우이웃 돕기 사랑의 슈박스 보내기와 푸드 드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49개의 슈박스와 2,910달러의 기부금을 모았으며 모아진 슈박스와 기부금은 자선단체인 사마리아인의 지갑을 통해 전 세계 100여 개의 빈곤국 어린이들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지난달 뉴저지의 미 전국 양궁대회에서 금메달을 차지한 이한울 선수가 지난 6일에서 7일에 플로리다에서 개최된 미국 국제 토너먼트 대회에서 은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이한울 선수는 이 대회를 통해 국가대표 선수로 당당히 선발됐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번유가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최근 버긴 카운티는 차량 내부 전자키 방치가 원인이 되는 자동차 절도 범죄의 신고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주민분들의 개인 차량 및 소지품 안전 보관 등에 관한 경각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도 KBTV 뉴스 9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